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9시 땡 쳤고요. 지수는 약세권에서 시작하네요. 예상 체결 지수는 플러스 0.2였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0.3으로 시작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0.1% 약보합권에서 둘 다 시작을 합니다. 자,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개장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오늘은 뭐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관련된 새로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순환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열심히 조금 힘을 또 내주고 있는데 59,000원 돌파해서 가는지, 아마 삼성이 가면서 다른 대형주들이 좀 여기로 쏠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오거나 하면 좀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염두하셔가지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지금 JYP랑 YG 엔터테인먼트, CJ ENM 뭐 요 정도 애들입니다. 자, 김장일 본부장님도 개장 전략? 네, 맞습니다. 지금 한한령이 가장 컸고요. 거의 8년 만인가 7년 만인가 그 해제된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있는데 한한령에서도 드라마가 할 것인지 스튜디오 드래곤인지 JG 콘텐츠 이런 거 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퍼질지 그거가 관심이고, 또 하나 관심 있는 거는 주가 많이 가다 보니까 조선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아주 좀 거시기해요. 제목이 뭘 것 같아요? 두자예요. 두자. 제목? 팔아. 팔라고? 팔라고? 그것도 좋은데 네.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그럴싸하게 적었어요. 그럼 뭐라고 적었어요? 하선. 하산? 하선. 아, 하선. 배에서 내려라. 그거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빠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역시나 2,550 넘어서 지금 2,700 근처까지 단숨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쉬어가는 타이밍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 대형주가 좀 빠지는데요. 0.4% 정도 빠집니다. 마이너스 되는 종목은 HD 현대마린솔루션 10%, HD 현대중공업 5%, 한국조선해양 4%, 한화오션, 현대미포 요런 애들 빠집니다. 오늘 신한지주도 2.2% 빠지고요. 삼성중공업 마이너스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빠지네요. 오늘 조선, 방산, 그리고 변압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이렇게 빠지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5%, LIG 넥스원 1.3%. 어제도 방산 빠졌나요? 어제 올랐죠. 어제 빠졌지. 빠졌어요? 빠진 애들이 좀 더 많아요. 빠지긴 빠졌어. 크게 안 빠졌지만. 밑꼬리 달고 올라갔네요. 어제도 장 초반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마이너스 4% 찍다가 올라갔어요? 결국에 종가로는 0.6% 마이너스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도 혹시나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중형주 중에서도 역시나 조선기자재 이쪽도 좀 빠집니다. 한국카본도 역시나 조선기자재죠. 네. 한화엔진 뭐 이런 애들도 빠지고요. HD 현대마린 엔진 요쪽도 3.5% 마이너스입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은 오늘 화장품 쪽 올라가는 것도 한한령 해제랑 연관이 있을까요? 그럼요. 관련 있죠. 네. 코스맥스, 한국콜마 3.6%, 8%뭐 이렇게 올라가고요. 아모레퍼시픽 5%, LG생활건강 4%. 요 정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16% 가고요. SM이 9%, YG엔터가 8%, 뭐 요런 종목들, 클리오가 4%,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 게임주도 역시나 게임주도 역시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다 한한령이랑 관련이 100% 있다고 봐야 되는 종목들이네요. 거의 그렇게 봐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뭐 특징적인 거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다예요? 네, 그리고 그나마 좀 더 붙은 건 시간에서 그룹 관련해서 이제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조금 나쁘지 않았던 게 일단 좀 포인트인데, 글쎄요, 이슈의 무게가 여기 일단 근데 이제 물량이 잠겨서 끝난 게 꽤 크게 되기는 했는데 오늘은 한한령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 이슈의 신선도가 조금 다르기는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23%가 이게 제가 생각해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컨텐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재밌는 컨텐츠가 워낙 많고 구작 판매가 되면 이제 얘가 슈팅이 나오는 게 맞기는 하죠. 근데 이제 오늘 뭐 엔터랑 컨텐츠랑 사실 이런 것들에서 조금 뭐 이렇게 전쟁이 있었는데 저는 엔터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일단은 키워드 자체가 컨텐츠 한한령 해지로 나오다 보니까 컨텐츠 쪽이 조금 더 세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다 돌고 돌아 한 마음 이라고 좀 보여주고요. 대신에 이제 뭐 그 스튜디오 드래곤은 작년 말부터 이제 산업 리포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최근까지도 리포트 좋게 나왔는데 한번 뭐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거 좀 훑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YG 플러스 뭐 또 엄청 급등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엔터도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힘내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다 비슷합니다. 다 그쪽입니다. 네, 웹툰까지. 네, 슝. 네, 다 그렇지. 김정일 본부장님도 눈에 너무나 띄는- 클리어서 그렇죠. 이건 뭐 그 걔네가 수부 뭐 스카치에 크지 않더라도 뽑아가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도 잠깐 쉬는 정도. 네, 이 정도로 초반에는 보이는 게 어찌 보면 뭐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 화장품까지 가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단연 짱입니다. 아마 상한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반도체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하이닉스 삼성전자 조금 쉬는데 네. 사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반도체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되게 컸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언론들의 그런 톤 같은 거를 네, 보면. 네, 네. 근데 오늘은 조금 쉬어간다라고 근데 봐야 그 되는 수급적인 거고. 것 같고요. 예. 간밤에 뉴스가 나온 건 없고 다만 그 미국이 조용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선주 이렇게 하산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반도체는 아닌데 반도체는 그지 마이크론이 빠졌고요. 마이너스 2%. 그런데 그거는 그 전날 7%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발라할 정도로 보면 되고 뉴스 나온 거 중에서는 팔란티어가요. 팔란티어. 갑자기 장중에 확 빠졌습니다. 그 아마 제가 끝난 걸 정확히 봤는데 아까 마이너스 10%까지 빠진 걸 제가 봤거든요. 굉장하잖아요. 다른 건 조용한데 왜 빠진지 아세요? 국방 예산을 향후에 5년 동안 뭐 8%씩 줄인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미국. 네, 미국이요. 그리고 또 CEO가 그 주식 매도 계획을 발표했어요. 12억 달러. 12억 달러 별거 아니지만 핑계가 됐는데 뭐냐 주가 많이 가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내려맞을 분위기인데 우리도 조선주가 지금 오늘 그런 짝이거든요. 일단 그 반도체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반도체는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거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TSMC가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에서 야 너네 그따위로 하면 반독점 규제 진짜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효과를 삼성이 갖는가? 이런 연결 붙이는 사람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네. 그건 오바예요. 그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기대가 좀 남아 있는데 수급적인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좀 길었습니다만 그렇게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오늘 제일 잘 나가는 거는 지금 메리츠 아닌가 싶습니다. 한 3% 정도 오르는데 2024년 작년에 사상 최대 수준의 단기 순이익 기록하면서 5년 연속 최고 실적 경신이라고 합니다. 장기 보험 중심의 수익성 확보 전략이 주요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대단하네. 단기 순이익 작년에 1조 7천억 했대요.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거고요. 5년 연속 사상 최대 이익.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투자 손익 또한 25% 증가해서 7,600억, 업계 최고 수준이다. 거기다가 뭐 배당까지 주고 밸류업까지 엮여 있으니까 요게 한 3% 정도. 요 정도 오르고요. 오늘 카카오가 2.5% 정도 오릅니다. 뭐 딱히 다른 거 그렇고 폴라리스 오피스 아까 나가셨을 때 말씀드린 그록이 카카오나 네이버한테 네이버도 오늘 1% 올라서 시작했잖아요. 네이버와 카카오한테 주는 영향과 뭐라 그래? 임플리케이션? 뭐가 있어요? 네이버도 AI 지금 활용해서 뭐 탑재한다 이런 기사가 오늘 또 지면에 나오기도 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나 활용도가 높아지면 같이 이제 안에 끼어가지고 API처럼 끼어서 또 할 수도 있고 네. 하니까 뭐 좀 시장 확대 개념 느낌으로 보면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일단 이런 건데 글쎄요 저는 뭐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AI 소프트웨어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음성이라든지 왜냐면 네. 탄력도가 그러니까 뭐 물론 네이버 카카오도 분명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카카오 아직 그
또 그 친구 왔다 갔잖아요. 왔다 가서 이제 또 카나나 관련된 이슈가 공개가 돼야 되는데 얼트만. 얼트먼 와가지고 이제 그 카나나 이슈도 오픈이 돼야 되는데 아직 시간 좀 남았고 덩치가 일단 크다 보니까 탄력도가 좀 돼야 안 되는데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볍고 네. 또 수급 쏠리면 또 이제 주가 탄력도도 높고 하니까 저는 그쪽이 조금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자면 오늘 장이 조금 애매하면서도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데 공감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일단은 요렇게 작은 한한령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이게 또 시장의 색깔이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다 또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면은 다 팔고 있거든요. 선물까지 싹 다. 싹 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850억, 기관이 1,100억, 코스닥에서 800억, 기관이 300억,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1,500억, 기관이 370억. 오늘은 연기금도 초반부터 350억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날인데 그래도 한한령 그러니까 오늘 한한령이 없었으면 사실상 크게 마이너스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 갈 수 있죠. 조선이 많이 빠지고 네. 받쳐주는 게 없고 그렇죠. 삼성하이닉스가 1% 이내로 오르면은 그럼 빠지는 건 맞죠. 그렇죠. 많이 빠질 수도 있죠. HD 현대중공업이 7% 마이너스니까. 그 조선 하산하라잖아요. 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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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오션도 5.5%. 사실상 한한령이 지금 나와줘서 그렇지 안 나왔으면 오늘 1% 마이너스 일단 찍고 시작하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느낌적인 코멘트? 근데 뭐 어제 이미 클로징 벨에서도 저는 머리를 많이 쥐어 잡았다. 좀 시황 쓰는 게 좀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뭐 포지션 자체를 조금 계속 약간 뭐 겁쟁이라고 놀리셔도 저는 약간 비중을 조금씩 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과파르게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좀 얘기하긴 했는데 선물이 대량으로 이렇게 왕하고 들어오면 그 다음번에 그렇게까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적어도 작년 이후부터는 1조 이상 들어왔을 때 수급을 보시면 이유가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 않았고 물론 뭐 미국장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 번 정도 좀 쉬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변수는 결국엔 삼성전자긴 해요. 만약에 뭐 특별한 일이 없고 약간 조금 시계열에서의 좀 뭐 크게 당길 만한 요인이 없으면 지수가 또 뭐 그렇다고 엄청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한 번 정도 조금 쉬어가거나 아니면 살짝의 가격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전이 뭔가 더 달릴 수 있는 트리거가 생기면 네. 지수 자체는 높아지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조방병 같이 좀 많이 올라온 애들이 과연 버텨주면서 삼성이 달려줄까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그쵸. 걔네들이 버텨주면서 삼성이 달려줘야 지수가 더 약진하고 2700도가 2800도 가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좀 물음표가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조금의 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좀 순환매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 또 사실 한한령이 이게 거의 8년 만에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사실 오늘 되게 많은 기업들이 상한가를 가도 문제는 없는데 지금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에이스토리 하나 들어가 있고 네. 컨텐트리 중앙이나 지금 뭐 YG 플러스나 이런 애들도 그렇게 뭐 20%대 상승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정말 엄청 임팩트가 있는 이벤트 치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사람들이 약간 지수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다들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니까 일단 눈치 보면서 축제이니까 좋긴 좋아 약간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다들 속마음은 딴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죠. 아씨 좀 뭔가 불안한데 나도 아니 좀 너무 빨리 슈팅했어. 너무 빨리 오르긴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진짜 과학입니다. 여러분도 저는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3천 증권가 3천 나오면 끝이야 끝. 제가 어제 바로 그랬잖아요. 과학은 침대가 과학인데. 에이스? 기가 막힌데. 그 에이스랑 시몬스랑 또 하나 있는데 거기 가족이 하는 가족이야, 건가? 알아. 다그 지네들끼리 100% 시장 하는 거야. 지네가 나눠 네, 먹는 맞아요. 지네를. 지네들. 그분들끼리 나눠 먹는. 미워 죄송합니다. 침대는 과학이지만 어쨌든 코스피 3천도 과학이다. 그래 맞아. 그 얘기 내가 어제 그때 당시 두 군데서 들었어. 세게. 자, 최소한 2,800 간다. 과학이요. 그래서 내가 좀 지켜봅시다. 한 2주만 더.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게 없죠.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흥분했어. 지수. 지수. 부담스러워. 단기급 등에 대한 부담감 다들 눈치 보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이게 금방 이게 무너지거나 다시 2,500대로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조선은 좀 다른 얘기고 하는데 만약 장이 올라갈 때는 아까 뭐 여러 잘 말씀하셨는데요, 은행이나 자동차나 이런 식으로 아까 하나님 포함해서 스프레드가 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부터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국권에서 영환에서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가파르게 오른 것만큼은 어느 정도는 되돌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논스톱으로 갈 수는 없겠죠.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자리가 잡았기 때문에 몇 개 빼놓고 은행, 자동차 몇 개 빼놓고는 그 제가 봤을 때는 추세는 앞자리가 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할 정도로 두 번째 자리 2,500, 600 그 정도로 흔들릴 가능성은 그렇고 오늘 더 뉴스 나온 거 아세요? 유럽 쪽에서 EU 쪽에서 뭐 어떤 게 나와요? EU에서 자동차 관세 있잖아요. 자동차 관세. 미국 수입하는 자동차 관세를 확 낮추기로 했대요. 미국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거를 낮추기로 했다. 낮추기로 했다가 낮추는 걸 검토한다나 지금 10% 내기거든요, 관세를. 미국은 2.5% 내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낮춘다는 뭐 그런 얘기에서 깨갱하면서 미국하고 협조하려고 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분위기 때문에 무너질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선택님께서 조정 하루 오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시장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다시 막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라 쉬어갈 타이밍은 분명히 필요하다. 특히나 저희 호들갑도 호들갑이지만 증권사 호들갑에 좀 유념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항상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래도 뭐 이슈 따라서 모멘텀 따라서 좀 작은 종목들 그리고 변동성이 쫙 올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는 게 조금 유효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올라요. 그쵸? 0.3%. 아무래도 한한령 관련된 뭐 게임이나 엔터나 뭐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이제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은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오늘 제약바이오는 조금 안 좋지 않아요? 제약바이오 안 좋은 것 같은데. 조용한 거야. 약간 약보야? 약간 약보야. 살짝 떨어지나 보네요. 2차 전지는 안 빠지는 것 같은데요? 2차 전지가 나쁘지 않네요. 네, 그래서 빠지진 코스닥 지수가 그렇죠.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시총 어저께 LG엔솔 오른 거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이 폭등하진 않았지만 저는 시사하는 바가 조금 있어 보여요. 긍정적으로.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탱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하. 오늘 코스닥 상위 중에서는 대부분 다 보합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JYP가 시총 10일인데 4% 정도 올라가고 엔캠도 5.7% 올라가고 시총 16위인 SM이 한 10% 정도 올라가고 펄어비스가 20인데 한 1.8% 올라가고 실리콘2,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10위권에서 20위권 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5% 10% 급등하니까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많이 들고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흡프스프 뭐 테크윙 거기다가 뭐 이런 종목들 얘네들도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애들이 한 1% 넘게 가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도 코스닥 쪽에서는 뭐 나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동진 세미캠도 8%. 그 아주 좋은 게 발표된 게 있었어요. 어떤 거죠? 그 일본 업체가 그 독점하고는 ABF라는 그 소재 있는데 네. 그거를 대체하는 거를 얘네가 개발했다는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동진 세미캠. 네, 그 얘네 매출 대비했을 때 시장 크기가 매출 대비했을 때 꽤 상당히 될 수 있는. 그래서 의미 있게 그것 때문에 미리 주가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그래서 그거 좀 괜찮고요. 그런 사소한 것 같은 소재주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스. 레이크 이것도 머티리얼스.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용이 상당히 동감이 되더라고요. 다만 주가가 싸지 않기 때문에 좀 거시기 하지만 오늘도 10%네. 레이크 머티리얼스 소재주죠. 반도체, 태양광, 뭐 기타 등등. 레이크 좋잖아요. 네, 리포트가 나왔어요. 오케이. 2개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좀 빠지고 코스닥은 좀 올라가고 0.3에서 좀 엇갈리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조방변 먼저. 주방편. 변압기는 오늘 어떻습니까? HH현대일렉트릭 1% 빠지고요. LS일렉트릭도
얘는 오르네요. 1%. 그럼 변 빠지고 조방만. 조방 오늘 빠집니다. 많이 빠져요. 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보면 빠질 오늘 거야. 많이 7% 빠지는데 간당간당합니다. 약간 좀 애매한 좀 위치에 있는 것 같고 하나오션은 지금 저기 4% 정도 빠지네. 5일선 밑으로 좀 내려왔고 네. 11선 근처까지 지금 가고 있고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처럼 쫄보인 사람들은 튈 생각을 또 하는 위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저는 고점에서 잡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래서 요거 코멘트, 그러니까 조선과 네. 방산에 대한 코멘트 조금씩 들어보죠. 본부장님 먼저 하실까요? 김장님 하선 그 리포트를 설명드리는 게 가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요. 준비된 것 중에서 어제 준비한 건 아니고 오늘 아침자 리포트입니다. 네. 이거 보시면 네 이거 있습니다. 아 잠깐 하나만 먼저. 네 말씀하세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염이 도졌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심각한 아주 게 심각하게 저도 목이 지금 오늘 계속 그러세요? 가래가 막혀가지고 아마 비염 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스튜디오도 약간 좀 그런 것 같고 봄이 오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스튜디오 오면 더 그렇긴 합니다. 목이 그런 경향이 있어. 제가 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뒤에 가가지고 코를 풀고 있는데 숨이 좋아서 들어가는 거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예, 최대한 안 들리게 풀어볼게요. 입이 죄송합니다. 이누까 뭐 수혜진 없어요? 한 200군데 다녔어요. 근데 뭐 이비인후과도 안 되고, 예, 어쨌든 봄 아이고. 관련주를 매수하셔도 될 거고. 자, 알겠습니다. 자, 조선 얘기 먼저 또 들어본 다음에 김장훈 본부장님. 리포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하선인데 웃으면 안 되죠. 갖고 계신 분 계시니까요.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을 의견을 자체를 하향했습니다. 중립으로. 네. 어제 기준으로. 가정을 한 거는요.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기억나세요? 미래에셋증권에 뭐 리포트 나온 거 며칠 전에 한 거. 그거랑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한국이 액세스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잠수함 빼고 대형 수상함 빼고 야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마켓을 뭐 쏨이라 그러고 셈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비슷해요. 그것의 중에서 그게 16%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거는 호위함, 만 톤이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뭐 어썸션 돼 있어요. 그래갖고 하면은 캐시플로로 뭐 30년간 했을 거 아닙니까? 캐시플로 넘버 말씀드릴게요. 대충 5조 얼마씩이에요. 각각 회사에. 근데 여기까지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하나 이해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죠? 캐시플로우가 5조 몇천 원 같이 나오더라도 캐시플로우 5조 몇천 원 조금 거기 어썸션에 조금 이슈가 있는 것이 그 터미널 그로스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이제 터미널 그로스? DCF 할 때,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할 때 다 해더라도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 영원 성장률이라 해서 그게 변수가 돼요. 근데 얘네는 1.1%로 좀 박하게 줬어요. 연구 성장률을. 근데 여기 다른 리포트 있잖아요. 비슷한 어썸션. 얘네는 3%를 줬습니다. 3%하고 1%는 밸류가 차이가 꽤 크게 날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보수적으로 줬다고 제가 느끼는데 그래서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의 시총이 얼마 붙어야 되느냐라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4조 7천, 4조 3천. 이 함정으로 인해서 이 얘기가 나오기 이전 주가 시총에다가 4조 7천억, 4조 3천억을 붙이면은 그게 자기의 베이스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게 어제 종가랑 대충 비슷하다는 거라서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그 마켓시어 뭐 측량한 어썸션을 조금 더 좋게 잡은 베스트 케이스가 있습니다. 베스트 케이스로 하면은 4조씩이 더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 종가 대비해서도 한 10에서 15%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는 베스트 케이스고 자기가 봤을 때는 대충 그 정도면은 요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자 트렌드를 다른 아이디어로 좀 찾아볼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썸션을 바꿨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알겠습니다. 좀 약간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증권사에서 조선 관련된 이야기들 그렇죠. 지난주만 해도 좋은 이야기 쏟아낼 때는 언제고 갑자기 뭐 하선이냐 뭐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취하라? 증권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 가중치를 안 두는 게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 중 하나일 뿐이지 그게 뭐가 돼서 뭐가 간다 이런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재량껏 좀 이거를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선 말씀해 주셨고 보노님 방산조선 조선 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굳이 똑같은 거 뭐 반복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방산? 방산. 방산 조선도 같이 해주세요. 조선 방산 둘 다. 뷰가 다를 수 있으니까. 조선 네. 방산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뭐 롯데미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뭐 아직 5일선도 이탈이 안 됐어요. 주력 종목군들이. 그래서 뭐 롯데는 깨졌다가 다시 올라왔고요. LIG 넥슨 LIG 넥슨 네, 요것도 보시면 아직 5일선 이탈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은 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5일 평선도 안 깨진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에서는 좀 고민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이게 이격이 많이 이렇게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격 엄청 벌어졌잖아요. 평균값보다 이만큼 벌어져 있는데 당연히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글쎄요. 방사는 특히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유럽에서 또 이제 우리한테 왜 이래 약간 이럴 수 있고 그 패싱에 대한 느낌이 나면은 또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방위비 증액해야겠다 이럴 수 있죠. 어차피 무기도 채워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지역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특정 지역에서 네. 또 이제 방위비 또 10조 이상 또 늘려야 된다. 이래서 아침에 또 속보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잠시만요. 제가 꼭 좀 이따가 바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방위 산업은 그렇게까지 크게는 안 덴마크.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조선은 아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설명해 주신 그런 증권사의 내용에 동의를 하신다라고 하면 정리하는 게 맞죠. 아직까지 네. 크게 빠진 건 아니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일본에서도 사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기타 지역들 또 이제 LNG 천연가스도 많이 올랐는데 가격 오르면 미국이 또 열심히 팔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럼 LNG 수출이나 프로젝트 있고 또 해양 플랜트 관련된 내용들이 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생기면 이게 정말 산업적으로 그렇게까지 하산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물음표가 있기는 해요. 단기적인 센티는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려와서 이전 박스권까지 내려온다면 전 오히려 좋은 눌림목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비중 조절은 사실 조선업에 대한 공부나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선택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비중 조절은 좀 각자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만약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오면 이전 박스권에서는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일단 조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90% 동감하는데 네. 네. 여기 하선할 때 펀더멘털에 이슈가 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이렇게 쥐어짜고 하더라도 업사이드가 아주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디어 생길 때까지 지금 봤을 때 5에서 10%가 베스트 업사이드인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많이 눌림이 있으면은 아까 뭐 지금 말씀하신 LNG 이런 거는 엊그저께 오른 게 뭐죠? 그 갭을 메꾸려고 삼성중공업이 한꺼번에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삼성중공업 이거랑 사실 별 관계 없이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으쌰으쌰 할 소진이 있는데 그게 오늘일지 이런 거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플러스권일 가능성이 거의 99%고 그렇죠. 네. 밑에서 주셨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랄 때 딱 올라탄 분들은 좀 고민을 하시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와 장기 좀 나눠서 봐야 되고 장기로 봤을 때는 좋은 호재들이 많지만 사실 각도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원래는 지금 진즉에 떨어지는 건데 떨어질 때쯤 그게 되면은 나왔지. 미 해군함 함, 얘기 네, 나오고 네.
떨어질 때쯤 되면은 갑자기 실적 대박 났다고 나오고 막 그러니까 숨 찼어.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멱살 잡고 끌고 올라온 거거든요.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단기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중심이 되고 있는 한한령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그 전에 저희가 광고 하나 하고 한 2분만 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한테도 매우 좋은 요 에어프라이어와 마니커 요거 살짝만 하고 갈게요. 앞에 우리 정프로님이 또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드릴게요. 골고루 주셨네. 자,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요거 세로로 길쭉한 에어프라이어 위로가 아니고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원래 이게 정가가 198,900원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가까이 하는 건데 98,000원 저희가 반값에 가지고 왔고요. 조리 과정이 보이는 전면 조리창을 또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30cm 와이드한 대용량 바스켓 6리터고요. 장어, 뭐 회오리 감튀, 통삼겹, 긴 재료 쭉 안에 굉장히 크네. 엄청 길어. 와.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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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긴 재료를 자르지 않고 한 번에 딱 조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형 기름 거름망 설계를 해서 간편 세척이 가능하고요. 독자적인 쾌속 순환 기술, 음식이 빠르고 고르게 조리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이름도 좋아요. 보랄. 보랄? 보랄이요, 보랄. 보랄? 예. 보라고? 예, 보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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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보랄. 보랄 더 셰프 와이드 에어프라이어 6리터 화이트 저희가 반값에 가져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분 해봅시까? 앞에 두신 거를 보여드릴까요? 드셔주세요. 이렇게. 드실 거는 저희가 마니커에서 가져왔는데요. 떡갈비, 리얼 통살 너겟, 그리고 바사삭 치킨 윙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최초로 저희가 3만 원대 특가로 가져왔어요. 3만 원대. 햇섭 인증 시설에서 안전하게 제조한 떡갈비 1kg를 2봉 드리고요. 치킨 너겟 560g을 2봉 드리고요. 바사삭 보노님이 드시고 계신 치킨 윙 저것도 400g짜리를 2봉 드립니다. 어때요? 치킨 윙. 와. 진짜 맛있어요? 왜 요즘 맥주 같이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맥주를 어떻게 줘? 아침 9시에. 네. 필요한데? 어떠세요? 끝내줘요. 진짜 너겟이 끝내줘. 먹고 싶은데? 너겟? 너겟 있는데 이거 좋아. 이거다. 치킨. 맞나? 너겟. 와. 맛있긴 맛있다. 와. 맛은 있네. 이거 미리 하나 더 돌려줘요. 저 나가면서 먹게. 아, 맛있네. 아침 대용. 정말 맛있어. 떡갈비 드셔봤어요? 먹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기름 줘? 기름을 따로 했나? 기름을 싹 뺐죠. 와, 버터 맛 나네. 오, 너무 좋은데? 어쨌든 요게 49,900원인데 저희가 222 6봉 세트로 해가지고요 38,900원에 가져왔습니다. 엄청 싸죠? 아이들 간식으로 진짜 좋겠네. 엄청 맛있네.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그러게. 다 갖고 있죠. 치킨, 너겟, 감자. 떡갈비 먹었어요? 떡갈비 먹었죠. 먹었어. 떡갈비가 떡갈비 진짜 먹어. 맛있다. 떡갈비. 떡갈비는 이게 시중에서 드셔보시면 저 떡갈비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네. 이게 이렇게 덩어리가 좀 작은 게 있고 덩어리가 왕 큰 게 있어요. 맞죠? 왕 큰 거는 한 8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애매해. 하나 반씩 막 잘라서 먹어야 되는 칼질도 해야 되는데 딱딱하게 얼려 있잖아요. 근데 한 요 정도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 나는 이게 딱 사이즈가 딱 맞잖아요. 한 번에 먹었어. 한 번에. 한 번에 먹을 수 있어. 아주 편해. 좋아. 맛있죠? 떡갈비가 맛있네. 한 번 더 먹을 수 있겠는데. 좀 약간 맛있네 확실히. 잘하네. 은은한 마니커. 떡갈비 맛. 많이 쉽죠. 마니커 잘하네. 마니커 오늘 주식 어떻게 되나? 0.1% 상승. 마니커 FNG 0.5% 마이너스. 주식은 모르겠지만 음식은 잘합니다. 맛있네요. 오케이. 자,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드렸습니다. 에어프라이어, 보랄 더 셰프 에어프라이어와 그리고 이 마니커의 222 6봉 세트 가져가고 싶으시면 맛은 저희가 진짜 보장합니다. 보장합니다. 맛은 맛있다. 치킨 너겟 맛있죠? 맛있어. 맛있어. 맛은 보장.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고정 댓글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드시고 김장일 본부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한한령 관련돼서 시장 먼저 보고 코스피가 0.3% 마이너스, 코스닥도 음전했네요. 0.3% 마이너스로 음전했습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한한령 관련 이슈는 좀 휘발성이 강한 이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어서 믿을 만한 그런 수급은 아니다 하면서 외국인 뭐 기관 수급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코스닥이 지수적으로는 좀 음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뭐 YG엔터 요런 애들은 계속 상승률은 살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20%, YG엔터 13%, 그리고 뭐 CJENM 10%, SM 8%, 뭐 요 정도로 지금 살아 있기는 한데 아까보다 반도체 소부장 애들이 조금 더 수급이 많이 쏠려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12%, 거기다가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 세미캠이나 뭐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IT 소부장 뭐 2차 전지 요런 애들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자, 한한령 관련돼서 요게 얼마나 갈지 그리고 어떤 이슈인지 먼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일단 어떤 얘기입니까? 5월 달에 이제 빠르면 해제된다는 거예요. 네, 5월 달. 네, 5월 달에. 그리고 다음 달에 중국에서 그 사절단, 문화 사절단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텝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스텝이 다 잡혀 있는 거죠. 저번에 우원식 그 의장께서 가셔가지고 어떻든 간에 뭘 잘 이렇게 어레인지가 돼가지고 다음 달에 오고 그러면 한한령 회제되고 그러면 가장 큰 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은 게 뭘까? 사람도 보고 싶지만 콘텐츠를 보고 싶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콘텐츠의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스튜디오 드래곤. 그 J 콘텐트리가 아니고 그 이름 바뀌었죠. 그 이름 까먹었는데. 근데 사실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밸류에이션이 원래 비싼 주식이거든요. 예. 이 주식이 보통 갈 때 바닥이 PER 50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랐다고 하지만은 과거 대비했을 때는 조금만 시계를 넓히면은 여전히 룸이 있다고 봄직한 주식이에요. 대장주고. 이게 흔들리면은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한 며칠치, 뭐 일주일도 안 갈 소지가 있겠지만 그 스케줄이 다음 달에 사절단에 오고 그다음에 한한령이 풀리는지 여부가 뭐 이렇게 또 시간을 걸리면서 한다고 하면은 그 모멘텀은 아직 좀 남아 있지 않을까요? 오버슈팅 하기 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리포트가 나오겠죠? 오늘 나오지 않더라도 내일 나오겠죠? 그거 있으니까 오늘은 어느 정도 즐긴다기보다는 그래도 좋은 거 하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가진 못할 소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너무 흔들리지는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괜찮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느낌 봤을 때 제가 이 주식을 엄청 한 건 알지만 어차피 미래의 꿈을 안고 가는 거니까 내년도 실적 그 한한령 얼마나 포함시킬지 그 밸류에이션은 모르지만은 뭐 지금 내년 기준으로 한 30배 정도 되는 거니까 그 아직은 룸이 살아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다음 달에 내년 하기로 할게 내년이 안 된다. 갑자기 우리나라 정부가 흔들려가지고 중국하고 관계를 다시 이상하게 한다. 그런 일 없잖아요. 얼마 전에 한 걸 가지고. 이것이 흔들리려면 혹시 그 해제를 무슨 기술적인 문제로 올은 안 되고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나중에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 스케줄 흐름상을 지켜봐야 된다. 지켜보고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심리가 앞설 거기 때문에 뭐 이제 하루 이틀짜리로 끊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어흥야옹님께서 영상은 어차피 불법으로 다 보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센티적인 거예요. 내러티브적으로 그렇죠.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실제로 뭐 숫자로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어떻게 알아요? 저는. 아예 모르는 거니까 센티적으로. 보노님 한한령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오늘 오르는 종목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아이디어 주신다면? 네, 요거는 새벽부터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저는 사실 엔터가 조금 더 세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론 엔터도 셉니다. 뭐 지금 키스트가 25% 근데 약간 그런 거는 있긴 해요. 뭐 SM이나 사실 DOU가 팬덤도 제일 많고 모멘텀이 많은데 오히려 다른 쪽이 조금 더 많이 오르는 뭐 YG 플러스 요런 애들도 좀 그렇고요. 요건 조금 살짝 좀 특이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컨텐츠 쪽은 뭐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이 20% 정도가 오를 정도면 사실 A스토리, 컨텐트리 중앙 이런 애들은 다 상한가를 가 있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한참 동안 기었기 때문에 아마 손이 좀 잘 안 나가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저는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훨씬 더 나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과거의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구작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인기작들이나 재밌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 많습니다. 얘네가 아예 제작사 중에서 엄청 커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중심으로 보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요런 애들이 이제 막 들썩들썩 거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좀 연속성을 가지면 아마 나머지 화장품 단에서도 약간의 좀 변수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뒷단으로는 이제 뭐 여행이나 뭐 요런 쪽 면세 요런 쪽은 제일 후순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은 파노가 나오면 아마 파노 나온 날은 게임들 완전 그 전성시대 될 거니까 파노도 나오는지 계속적으로 그 체크, 나오는 사이트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LG생활공과도 6%씩 오르는 거 보면 확실히 화장품에서도 약간의 좀 기대가 있기는 한데 중심은 아니다. 일단은 오늘은 엔터 콘텐츠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날 반도체가 아직 살아 있다면 매기와 분위기가 네. 오히려 반도체를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가 은근슬쩍 또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죠. 접근하기 또 쉽지도 않은 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 그리고 오늘 장에서의 반도체 혹은 반도체 소부장 접근하는 게 유효할까요? 오늘 크게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어저께 판단하고 오늘 판단하고 본인 생각이 비슷하면은 어저께 포지션 오늘 포지션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120에서 간다. 삼성하이닉스 맥스 10%인데 한 3% 5% 가면은 다른 것도 간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기조화에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뭐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즈음해서 꼭 목요일만 보는 건 아니고 미리 정보가 나오면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오늘은 무슨 머티리얼즈에서 재료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주가가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애매하고 한미반도체는 이 정도가 딱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잡음이 있으니까 그 삼성전자가 좀 내기가 좀 가는 건 맞는데 갖고 계신 분은 오케이. 새로 들어가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딴 얘기 할게요. 오늘 딴 얘기인데 좋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TSMC를 미국에서 제재하려고 한대요.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식이냐? 너 반독점이야. 반독점이야 너. 파운드리. 너 맞을래? 네. 그러니까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 해석이 나왔냐면은 TSMC 반독점이래? 그러면 그 고객들 오더가 삼성으로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이렇게 가는 게 있어서 그 조금 그런 건 수그러 들고 이래저래. 예, 그래서 그런 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앞서가려는 느낌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거 감안하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빠지진 않습니다. 네. 3% 5% 빠질 건 아니에요. 오케이. 보너님한테도 똑같은 질문 드린다면 오늘 이제 그동안 올렸던 지수를 올렸던 그런 종목군들과 대형주들 이런 애들은 좀 많이 쉬어가는 분위기. 특히나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8%까지 하락폭을 더 확대합니다. 어떻게 뭐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접근하는 게 유효할지 보너님의 좀 큰 그림과 지금 드는 생각들. 빠지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전 반도체 좋은 것 같아요. 반도체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초입 부분에 있는 애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저는 59,000원을 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59,100원? 59,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요거 네. 뚫으면 종가상 뚫어야겠죠. 종가상 뚫고 지지가 확실히 되면 저는 삼성전자 65,000원 이상은 한번 간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10%가 오를 때에 다른 친구들이 잘 버텨주면 2,700도 넘어갈 것이고, 그게 안 되면은 뭐 지수단에선 크게 안 밀린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가 이 덩어리 큰 친구가 움직이면 나머지 소부장 단에서도 아직 좀 기회가 많은데,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실적 좋은데
뭐 증자 관련된 그런 부정적인 이슈로 빠졌던 애들,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뭐 가격 크게 상관 안 하고 접근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술적인 타점은 다 잡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턴을 하는지가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이 요즘에 진짜 이상하게 좋은 소식이 많아요. 예, 약간 좀 얻어 걸린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분위기가 그렇죠. 네, 분위기가 약간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진짜 물량 소화하면서 59,000원만 뚫어준다면 뭐 어쨌든 뭐 우리나라 지수도 조금은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중요한 거는 2차 전지도 좀 잘 버텨주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도 약간 도는 애들 보면은 다 밑바닥에 많이 박혀 있는 애들은 오히려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엔터 쪽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그나마 덜 올랐었던 뭐 키스트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올랐거든요. 뭐 대장주 뭐 스토리보다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좀 밑에서 뭔가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 쪽들은 대부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노리신다면 그런 종목군들 똑같은 이슈를 갖고 있어도 밑바닥에서 뭔가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애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오늘 막 상한가 가고 막 많이 올라가면 다음 거래일이 거의 피날레일 확률이 높아요. 단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다시 눌렸다가 이평 조정하고 다시 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네. 그리고 이 어떠한 좀 많이 떨어지는 종목군들에서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조정이 떨어지는 게 센티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본업적인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좀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건지 그것만 의사결정을 하셔도 나름대로 좋은 의사결정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그냥 진짜 그냥 아무런 근거 없는 뇌피셜로 삼전이 오르는 거에 대한 그런 분위기, 그리고 좋은 뉴스가 반영되는 분위기에는 지금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도 좀 한몫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용 회장 무죄 나왔고 그 관련이 있겠죠. 무죄 줬으니까 무언가 사회적으로 있다.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주가도 조금 띄워놔야 되고 지수도 좀 잘 가야지 편하지. 조기 대선 뭐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죠. 예. 후보군들이 뭐 어떤 이야기든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도 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무대 뒤에서의 무언가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이 이제 좀 갈 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저도 한 표를. 저 삼성 얼마나 깠습니까? 맞아요. 사실 4만 원도 비싸다 그랬어요. 1차 매수가 38,000원. 아니 일자리에서 3차가 3만 만 얼마도 8천 있잖아요. 5만 몇천 원이었고 1차 매수가 55. 그치. 2차 매수가 38. 그렇지. 3차 매수가 1, 2. 3차는 기억 안 나고 2차 2차까지는 매수가 기억 1, 2였어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만 하면 떨어져요. 내가 얘기해 줄게. 제가 5만 7천 원, 5만 8천 원 뚫으면은 6만 1천 원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네. 자, 진짜 뭔가 이재용 회장님이 좀 앞당겨서 하시면은 그래요. 그 본인이 6만 5천 원 했으니까 6만 2,500원까지 쏩시다. 6만. 2,500원까지 쏩시다. 62,500원까지. 오케이. 근데 보여주지 못하면은 역시 6만 1천 원이 목일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 이렇게 아까 제가 그 TSMC 얘기하고 한 얘기 중에 그 아까 기술적인 거 있잖아요. 기술적인 프로그레스는 진전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어쨌든 주가는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이 수급이 있으니까 앞자리 바뀌어서 조금 더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은 2700은 가지 않을까? 오케이. 네, 그것까지는 바라고 있습니다. 와, 이거 셋 다 욕먹네. 왜? 보노한테는 삼전 얘기 그만하라고 욕하고, 나한테는 정치 성향 드러낸다고 정치 욕하고, 김장현 부장님한테는 시장 보고 바꾼다고 욕하고, 와, 셋 다 욕을 먹네. 뭘 하든 요거 뭐 얻을 거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예. 삼전 평단 물어보시는 분들 이제 저는 지금 수익권입니다. 삼전 평단 수익권. 네, 수익권입니다. 네. 오케이.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저는 하나씩 해명하죠. 이 삼전 평단 수익권이다. 저는 제 정치 성향이 아니라 다들 조기 대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건 맞아요. 내가 하란다고 해? 하고 있는 걸 난 볼 뿐인데. 끝. 자, 해명 하나 하세요.
저는 또 해제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2월 7일 날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좋아질 가능성 네. 분명히 언급을 들었고 10일인가에 분명히 20-30%는 삼성전자에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57,000원, 8,000원을 뚫으면 61,000원까지는 열어놓는 것이 맞다. 근데 그 이상 가려면은 밸류가 61,000원 되면 PER로 14배가 되기 때문에 외국과 비교했을 때 TSMC가 지금 19배거든요. 아마 거기서는 쉽지 않을 공산으로 들어간다. 그게 제 논리예요. 여기 바뀌어진 거는 일주사에 뭐냐면은 워낙 레거시 이런 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1분기가 개떡이라도 1분기가 4조 5천 나오더라도 2분기가 올라간다 이익이 그러면 조금 더 쓸 추동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말씀드리는 거고 주식은 유기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다시 들어갔을 때 죄송합니다. 8월 말 9월 초에 제가 삼성전자를 까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8만 원, 7만 원 내려갈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한동안 6만 5천 원에서 5만 3천 원으로 계속 거기 안에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5개월 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오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기다린다 딴 거 갔겠죠. 딴 거 갈 수 있다는 건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다면은 다른 쪽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건데 그런 걸 우직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우직하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은 자기 뜻대로 하시면 되고 그게 유연성이 있다고 보시면은 거기에 잘 적응해서 좋은 것만 테이크하시면은 잘 활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도 6까지만 보겠습니다. 6만 원 초반까지만.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불신이 되게 많네요. 네. 근데 이거 뭐지? 나중에 어차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그때 이제 6만 5천 원에 이거 저희 해명이 왜 이렇게 길어 둘 다? 아니 하모노의 주식 이야기 보신 분들 제가 이 사진 올려놨거든요. 네. 분할 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디에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에? 네, 왜냐면은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자꾸 가격을 7만 원대 얘기한 제가 그때 입질부터 해서 천천히 모으자고 얘기했고. 거침해서 하지 말자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분할로 저는 하자고 얘기했고 그대로 해서 그 비중을 막 엄청 많이 실지도 않았어요. 뭐 49,900원에도 지금 매수 찍혀 있는데 그때도 저는 소액씩 해서 진짜 우직하게 모아서 분할 매수에 약간 좀 정석을 보여드리려고 균등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28번에 29번의 매수가 되어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평단이 5만 원대 중반입니다, 여러분들. 5만 원대 중반이고요. 와, 네. 28번을 분할 매수를 했다고요? 네. 우와, 미쳤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한 대로 놀라시구나. 하는 편이어서 와, 28번을 어떻게 분할 저는 매수를 해요? 놀라지 않아요. 왜요? 제가 그 3년 전에 애널리스트 때 일단 요거 얘기. 그 얘기하고 나서 예. 어쨌든. 그래서 결론. 그래서 아니 요거 너무 길어. 화면 보이나? 아 요거 그냥 요 보이세요? 화면 확대 되나요? 이게 어떻게 보여? 안 보이나? 제가 볼게요. 아, 이거 보시면은 B 다 찍혀 있죠. 아, B. 네. 이만큼 분할해서 한 거예요. 야, 28번. 네. 근데 이게 매수가 위에선 안 사고 저는 딱 특정 가격 밑에서? 밑에서만 사자고 나와요. 네. 주민 해주신대요. 보여주시면. 이거 좀 올려주셔야 돼요. 네. 오케이. 저게 지금 차트에서 빨강색으로 점점점점 찍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기가 다 이제 매수 타점입니다. 보노님의 매수 네. 타점. 그리고 저는 5만 5천 원 밑에 특히나 5만 2천 원 밑에서 분할 매수 계속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거고요. 금액이 막 엄청 크게는 안 들어갔어요. 대신에 이제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익권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첫 번째 찍힌 가격대는 6만 5천 원입니다. 왜냐면 제가 6만 5,800원인가 그때 3%에서 그럼 저도 삼성전자를 조금씩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똑같이 시작을 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채팅창에서는 좀 의견이 갈려요.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있고 당연히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그 얘기도 어드레스 해드릴게요. 어. 제가 3년 전에 삼성전자 또 해지했는데 솔직히 저 따라오셔서 손해 볼 거 없어요. 제가 그 정도는 자신감 있게 30년 동안 해왔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저 싫어하시면 상관없고 3년 전에 삼성전자가 5만 2천 원, 3천 원 갔을 때 네. 막 개떡 할 때 금리 인상할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방송에서 삼성 사도 됩니다. 5만 2, 3천 원 때 분명히 한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몇 번은. 근데 뭐 댓글이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단 30번 나눠서 할 생각을 하십시오. 아. 그러니까 또
진행하는 사람이 난리 난 거야. 어떻게 그렇게?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 나는 못해. 삼성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많이 빠졌을 때. 와. 왜냐면 이게 조그만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바닥에 잡아갖고 이렇게 끌어올릴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 세력들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뭐라 그러냐면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지금 얼마 걸렸어요? 지금 9월부터 9, 10, 11, 12, 1. 7개월째에 지금 반등하는 거예요. 내려가기 그렇죠. 시작해 7만. 그 제가 처음에 할 때 6만 5천 원에서 5만 3천 원 말씀드렸죠. 언제 어디 바닥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범위를 말씀드린 거고 본호님은 제 말대로 했다는 게 아니고 우연찮게 얼마 전 제가 몰랐잖아요. 제가 6만 5천 원, 5만 3천 원 사이 박스에서 낮은 박스에서 꽤 오래 놀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거기 맞춰가지고 제 말을 맞았다면 내려갈 때마다 30번 나눠서 하면은 손해 안 보죠.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동의하는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본인이 했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삼성전자 잡아서 하는 것이 진짜 본인의 핵심의 코어냐. 다른 것도 같이 볼 여유가 하려면 다른 것도 볼 여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연성을 가지라고 제가 시장에 따라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거죠. 네. 그거를 어떻게 흡수하냐 본인에 따라 다르다. 이걸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이제 6만 3천 원에서 6만 5천 원, 5만 3천 원 이게 중간에서 어디로 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판단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이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본인 판단에 삽을 잡을 수도 있고 좀 이따 잡을 수도 있는데 갖고 계신 분은 팔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근데 펀더멘털리는 6만 5천 원 그 상단, 6만 2천 원 그거 굉장히 쉽지 않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외국인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TSMC나 다른 거랑 같이 비교할 거라고. 지금은 한국이 싸니까 사는 거고. 오케이. 예, 그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약간 뭐 이미 시간이 56분이어가지고 뭐 자료 보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이제 뭐 기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면 주식을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어떻게 30분할을 합니까? 한 주당 지금 그게 금액이 30.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금액이 진짜 아니지. 잘못된 게 뭐냐면 금액이 주식은 금액이 커질수록 더 그 퍼센테이지로 날아가거든요. 제가 돈이 없어서 조금 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번 살 때 한 100만 원 정도씩은 샀어요. 그래서 사실 금액은 지금 거의 한 3천만 원까지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적은 내 말이 그 금액이 말이야. 아니죠. 근데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했어도 똑같이 나눠서 하고요. 100만 원에도 똑같이 사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어떻게 분할로 사? 왜냐면 한 주만 사도 30만 원인데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300만 원으로 하는 사람들은 2,300만 원인 사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못 사죠. 못 사지. 그거는. 와. 못 사는 거죠. 그 왜냐면 옛날 삼성전자가 엄청 비쌀 때 못 사는 거잖아. 똑같- 액면분할 똑같은 해줬기 때문에 거야.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 거고. 그건 다른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뭐 요걸로 제가 뭐 엄청 막대한 돈을 벌겠다라는 걸 보여드린 게 아니라 내가 위에서 물려도 거치로만 매수를 안 하면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해서 우량주들은 수익권으로 돌아서서 내가 그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수익을 보는 걸 보여드리려고 말로만 하면 넌 입으로만 하냐 이 얘기를 할까봐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따로 계좌를 파서 조금씩 저도 49,900원일 때 몰빵 칠까도 생각했죠. 당연히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그냥 똑같이 그 균등 매수를 한 거는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 시간 낭비 오진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꽤 있네요. 오늘 또 이제 해명의 장이 된 것 같아서. 뭐 그건 아닌데. 네, 아무튼.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또 이야기를 듣고 저는 30분할의 충격을 받았거든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나랑 다르게 또 어떻게 수익을 내나 혹은 뭐 어떻게 손실이 나나 뭐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디어가 또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료를 많이 못 해가지고 제가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시간 배분은 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클벨 가서는 어제 또 클벨 댓글에도 그 얘기 있더라고요.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좀 봐야 되는데 왜 자꾸 말을 막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지 그거는 혹시라도. 다 제 잘못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 오후에는 제가 이제 바카스 그런 코너는 집어 던지고 아예 삭제시키고 김장현 본부장님의 자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거 없어졌는데. 네? 어쩔 거 없어졌는데. 아 그래요? 그럼 다른 자료 다른 있으니까 다른 자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오늘 이제 코스피 0.6%로 하락폭을 더 확대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59% 마이너스로
하락폭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10시, 11시, 2시 요때 변동성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잘 잘 전략을 세워보셔서 시장의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3시 20분에 돌아왔을 때는 조금 더 웃는 모습으로 알찬 정보와 함께 이따가 마감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